이번 시간은 짝산 짝염기의 상대적 세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1에서 배웠던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 산은 H+를 내놓는 물질이었고요. 염기는 H+를 받아들이는 물질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H+를 내놓고 받는, 얘가 왔다 갔다 주고받는 그런 산염기 개념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은 우리 아레오네우스 산염기 개념으로도 H+를 수용액 상태에서 내놓기 때문에 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브랜스테드-로우리 산염기로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여기에 H 수소가 있는데, 이 수소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여기 있는 물 분자에 붙어서 H3O+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서, 얘는 산이고,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기 전에 물 분자는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짝산 짝염기 개념이 나오는데, 원래 산이었던 녀석이 H+를 잃어버리면 이제 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짝염기라고 했고요. 원래 염기였던 녀석이 H+를 받으면 이제 산이 되는 겁니다. 자, 원래 H2O는 염기잖아요. 물은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는 염기인데, 얘가 수소 이온을 받아버리면, 이미 받았으면 이제 얘는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잠재적인 산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산이고, 반대로 이렇게 수소 이온을 갖고 있었던 요 아세트산이 수소 이온을 내놓고 아세트산 이온이 되면 이제 이 CO-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앞으로 수소 이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산, 그 다음에 염기, 그리고 얘를 이제 짝산, 얘를 이제 짝염기,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화1에서는 지금 요 화살표를 이제 자세하게 언급 안 했을 텐데, 이 화살표 의미가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 즉 오른쪽으로 반응 일으키는 정반응이고요. 왼쪽으로 가는 걸 이제 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이제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역반응이라고 했고, 이게 평형의 주된 개념이었죠. 자, 우리는 이 짝산 짝염기의 상대적인 세기를 얘기할 건데,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자, 아세트산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정반응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에 해당되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은 이걸 받기 때문에 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산과 염기의 정의,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지금 아세트산이 약한 산이잖아요. 그죠? 약한 산이에요. 즉 약한 산이라 함은 수소 이온을 잘 내놓지 못한다. 즉 수소를 잘 내놓지 못하니까 이온화가 잘 안 된다. 이온화가 잘 안 되니까 수소를 갖고 있는 아세트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많다. 즉 얘네들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즉 아세트산으로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세트산 이온으로는 적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형태로는 적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즉 많이 존재하냐,
적게 존재하냐 이거죠. 즉 그렇다면 우리 평형상수를 생각해보면 평형은 즉 이쪽으로 반응물로 많이 존재할 거란 말이죠. 반응물의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생성물의 형태로는 적게 존재하겠죠. 즉 얘는 Ka 값이 작겠죠. 자, 이게 약산의 개념입니다. 즉 약산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한 산이라고 함은 수소 이온을 많이 내놓지 않는, 그래서 이 분자 형태로 많이 존재하는, 그래서 정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즉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만 정반응은 조금 일어나지 않는, 즉 역반응이 우세한 그런 걸 우리는 약산이라고 하죠. Ka 값이 작은 녀석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아세트산은 약산이고요. 이 짝염기를 이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얘는 강염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염기인데, 염기인 건 알겠는데 왜 강염기냐? 왜 얘는 강염기냐? 즉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아세트산 이온은 아세트산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아세트산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걸 더 원합니다. 얘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아세트산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주변에 수소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당길 거예요. 수소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당겨서 아세트산 이온이 아닌 아세트산 분자 형태로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강한 염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얘는 강한 염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얘는 강한 산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자, 아세트산이 약산이었죠? 그럼 저쪽 건너편에 있는 녀석은 강산이에요. 자, 아세트산이 약산이었죠? 그럼 건너편에 있는 염기는 강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 이 하이드로늄 이온, 요 반응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은 H3O 플러스의 하이드로늄 이온은 왜 강산이냐? 주변에 있는 음이온이 아까도 얘기했던 H3COO 마이너스잖아요. 얘는 기회만 보면 H 플러스를 뺏어 가려고 해요. 왜? 이렇게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하는 게 안정하니까. 그럼 얘는 기회만 보면 H 플러스를 뺏어 가서 이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에 있는 H 플러스를 뺏어 가서 아세트산 분자로 존재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얘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강염기라고 했죠. 뺏어가니까. 얘는 잘 뺏기죠. 잘 내주는 거예요. 아세트산 이온한테 수소 이온을 잘 내어준다. 그러니까 얘는 강산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아세트산 이온이 약산이에요. 약산이에요. 그럼 저 건너편에 있는 녀석들은 다 강염기고 다 강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 얘가 약산이니까 얘는 약염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왜 약염기냐? 염기라 함은 H 플러스를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에서 H 플러스를 뺏는 게 어렵다. 왜? 얘가 H 플러스를 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약산이라서 H 플러스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H 플러스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잘 못 받으니까 얘는 약염기인 거예요. 자, 우리 프레스드 롤이 정의에서 물 분자가 되게 양쪽성 물질이다. 어떨 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어떨 때는 염기로 작용한다 이런 거 배웠죠. 근데 더 나가서 산으로 작용을 하는, 똑같이 산으로 작용할 때도 어떨 때는 얘가 강염기로 작용하고 어떨 때는 약염기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반응에서는 지금 약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 주인공, 자, 여기서 주인공은 뭐 뭐니 해도 이 아세트산이죠. 그죠? 얘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얘가 일단 1순위로 얘가 약산이잖아요. 그럼 얘가 약산이면 얘가 나머지를 다 결정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약산이니까 얘는 약염기예요. 같이 있으면 약염기.
같이 이렇게 반응물에 있으면 약해요. 얘가 약산이죠. 건너가면 강염기, 강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우리의 주인공 아세트산이 약산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얘는 약염기, 넘어가면 강산, 강염기, 강산 이렇게 이해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추가로 더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Ka 값 생각해보면 Ka 값이 작다. 즉 얘네들은 많이 존재하고 얘네들은 적게 존재한다. 그죠? 적게 존재하면 강한 녀석들이에요. 많이 존재하면 약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평형에서 비율이 많다, 많이 존재한다, 많이 존재한다. 얘네들 많다, 약해요. 적다, 적은 녀석들이다, 그럼 강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뭐 비유하자면 이 세상은 이제 몇몇 일부의 강자들이, 그죠? 아주 적은 강자들이 많은 수많은 약자들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든 틀리든 그건 논외고요. 다른 데서 고민해봐야 할 얘기고, 어쨌든 뭐 암기할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 강자가 적고 약자는 많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많이 존재하는 쪽이 약산, 약염기고요. 적게 존재하는 쪽이 강산, 강염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죠. 얘네들은 강염기야, 강염기. 그래서 수소만 있으면 무조건 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할 리가 없지, 거의. 그죠? 얘도 강산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아세트산한테 수소를 주려고 해요. 기회만 되면 수소를 이렇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남아나진 않지. 다 H2O로 존재하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 뒤에 이게 요거를 이제 기술한 내용인데요. 읽어보면은, 자, 아세트산의 이온화 상수는 1.8 곱하기 10의 5승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작다는 얘기는 평형 상태에서 대부분 반응물로 존재한다. 그죠? 반응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대부분이고 얘네들은 일부 조금씩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H3O 플러스는 H3OCOH, 즉 아세트산보다 얘를 수소이온을 더 잘 내놓으므로 산의 세기가 더 강하다. 그래서 얘는 약산이었지만 얘는 강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얘가 존재하는 비율보다 얘가 존재하는 비율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수소가 일로 잘 넘어갈 수 있다. 수소를 잘 내놓는다. 수소를 잘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얘한테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소를 잘 내놓고 잘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능력에 따라서 산염기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Ka 값을 보면 이렇게 산에 따라서 Ka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아세트산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약산이고요. HCl은 1보다 훨씬 큰 값이기 때문에 아주 강산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염산 수용액과의 반응이다. 요거다. 그래서 물과 반응할 거다. 그래서 H3O 플러스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나뉜다. 자, 여기서 산염기 한번 따져봅시다. 자, 얘 산이죠. 그 다음에 얘도 산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염기고 염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강산 강염기, 상대적인 강산 강염기는 주인공 생각하면 돼요. 자, 얘가 주인공이야. 자, 얘 강산이야, 약산이야? 얘가 강산이죠.
그럼 끝났어. 그럼 얘가 강산이면 나머지 얘가 다 결정해 주는 거야. 옆에 있는 애 강염기야. 그대로 가면 돼요. 건너편에 있는 애 얘가 강하니까 건너편 애들은 다 약산 약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얘는 수소이온을 잘 내놓을 거니까 강산이죠. 수소이온을 잘 내놓을 거예요. 즉 얘는 수소를 잘 내놔. 그러면 이 수소를 잘 내놓으면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 얘가 받는 거예요. 얘가. 그쵸? 잘 내놓고 잘 받으니까 둘 다 강산 강염기예요. 근데 넘어가면 이거 빠졌네요. 넘어가면 얘는 수소이온을 잘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얘가 워낙 수소이온을 잘 내놓고 Cl-로 돼버렸기 때문에 얘가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Cl- 수소를 받고 다시 HCl로 돼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수소를 얘한테 줘서 HCl이 됐다 하더라도 얘는 강산이니까 다시 또 H를 다시 또 내놔. 그럼 다시 또 물이 받아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얘는 수소를 잘 내놓지 못하는 약산, 그리고 얘는 수소이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 수소이온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약염기죠. 그죠? 수소이온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수소이온이 있어도 뺏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약염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얘는 약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약염기였어요. 그죠? 물이 약염기였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물이 강염기래요. 자, 똑같은 물이지만 어떨 때는 약염기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강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브랜스대로 우리 배울 때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어떨 땐 산으로 작용하고 어떨 땐 염기로 작용하죠. 뭐 대표적으로 산으로 작용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자, 여기서 물이 수소이온을 얘한테 줘서 NH4 플러스 만들고 자기는 OH 마이너스가 되니까 얘는 산이었죠. 그렇죠? 얘는 물은 이럴 때 산으로 작용하다가 이럴 때는 염기로 작용하는 거예요. 양쪽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은. 그죠? 근데 양쪽성 물질인 거와 동시에 산염기, 세기도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다. 애초에 얘는 산일 수도 있고 염기일 수도 있는 애기 때문에 얘가 강산일 수도 있고 약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약염기일 수도 있고 강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래서 단원명이 상대적 색이에요. 자, 약산을 만나면 얘도 약해지는 거고 강산을 만나면 얘도 강해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얘가 약하면 건너편 애들은 강하다. 얘가 강하면 건너편 애들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많은 녀석은 약한 녀석이고 적은 녀석이 강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Ka 값이 어땠다 그랬죠? Ka 값이 1보다 엄청 큰 거예요. 즉 Ka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주로 생성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아까 많이 존재하는 녀석들은 약하다라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적게 존재하는 녀석들은 강하다라는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짝산 짝염기 개념 배워봤고요. 산과 염기가 평형을 이룰 때 짝산 짝염기 개념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인공이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주변에 자기랑 같이 반응하는 반응물이 약하냐 강하냐도 결정이 되는 거고 이 반응식 건너편에 있는 요 생성물도 약하냐 강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거 한번 밑줄 쳐볼까요? KA가 클수록 산의 세기가 강한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짝염기의 세기는 약하다. 즉 짝염기란 얘기가 화살표 건너편에 있는 거니까 자기가 강하면 짝은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Ka가 작으면 자기가 약한 산 또는 약한 염기죠. 그럼 그거의 짝꿍인 화살표 건너편에 있는 짝염기, 짝산은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약, 강이냐, 강강, 약이냐.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약, 강강.
강강이었죠. 그쵸? 아까 HCl 같은 경우는 강강 약약 이렇게 세트 서로 반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염의 가수분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짝선 짝연기 개념 알아봤고 상대적인 세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